네, 오늘 장일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나흘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중 21선에서 지지받고 종가상 51선 정도에서는 마무리를 봤으니까요. 코스피의 종가는 한 2010선 중반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쿼드러플 위칭데이 앞두고 프로그램 매물이 꽤 나왔다고는 하는데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 가장 많이 팔았을 때보다는 종가상 조금은 덜 팔고 끝낸 듯합니다. 오늘 코스닥도 잘 가다가 코스피하고 함께 꺾였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한 탓에 화학주들의 업종 하락률이 가장 셌습니다. 먼저 자세한 정확한 종가를 시황센터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흐름 보시겠습니다. 2028로 출발한 코스피는 연이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코스피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는 18포인트 하락한 2016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도 차익 중심으로 매도 우위 보였고 외국인도 순 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 낙폭을 키웠는데요. 자세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개인이 매수 우위 보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 대형주 위주로 많이 팔았는데요. 기관은 1,502억 원, 외국인은 575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코스닥은 별다른 해외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관망세를 보이다가 유가와 유럽 상황에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546선에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539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540선이 무너지는 모습 보이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머물던 540건 박스권 돌파가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도 매도 우위 보였는데요. 기관이 345억 원, 외국인 109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오늘 기관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IT 업종에서 강하게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환율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1120원대 박스권이 무너진 1117원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아서 3원 상승한 1118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당분간 환율 하락 압력을 받아서 1110원 박스권에 머물 것이란 전망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휴대폰, TV 사업 외에 의료, 바이오를 미래 주력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었습니다. 0.6% 밀려났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2% 넘게 상승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판매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분석 덕분에 상승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7% 밀리면서 조선중공업은 약한 모습 보였습니다. LG화학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4.8%가량 밀렸는데요. 오늘 화학주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목표치를 7.5%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 위축시켰습니다. 금융주도 대체로 좋지 않은 모습, 신한지주 1% 넘게 밀린 모습, 삼성생명은 소폭 그나마 선방했네요. 0.5% 밀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3% 가까이 밀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 물량 많이 유입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초반은 강한 모습 보이다가 현재는 1.3%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유럽의 바이오시밀러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서울반도체 3% 넘게 밀렸습니다. 반도체주 엘피다 반사익 누리다가 상승폭 반납했습니다. CJ오쇼핑도 2.7%, 3% 가까이 밀렸네요. 포스코 ICT는 1.2% 강한 모습 보이면서 주요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실까요? SK브로드밴드는 1.2% 밀리는 모습, 요즘에 큰 주가 변동은 없지만 오늘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포스코캠텍은 3% 가까이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 달 전 15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현재는 17만 원 선까지 오나 했는데 오늘은 17만 원 선 돌파하지 못하고 16만 4,100원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장 초반 강한 모습 보이다가 다시 지수 상승폭 반납해서 1% 상승한 9만 4천 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일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화학 정유주 관련주가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LG화학 화학 대장주 많이 밀렸네요. 4.8% 밀렸고 SK이노베이션은 3% 가까운 하락세, 호남석유도 5% 가까운 4.7% 밀렸습니다. GS도 1.3% 밀린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에 증권주가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 증권, 보험, 금융 관련주 약한 모습 보였는데요. 대우증권은 0.7% 밀린 모습, 하나증권은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2.5% 밀리는 모습, 동양종금증권, 삼성증권은 3% 넘게 밀리면서 오늘 증권주, 금융 관련주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IT주가 3월에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6% 하락했고 하이닉스도 LP다 효과가 끝난 것 같습니다. 1.3% 밀렸습니다. 삼성 SDI는 1.77% 빠졌고 LG 디스플레이는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3% 넘게 빠지면서 급락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총리가 대선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남북러를 잇는 가스관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하이스틸은 11%나 상승했습니다. 화성, 대동스틸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동양철과는 3% 넘는 강한 모습, 동양에스텍도 2.6% 넘으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화장품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코리아나는 9% 넘게 상승하면서 1,600원에 한국 화장품도 많이 상승했는데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345원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C카드 교체 소식에 관련주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를 안정성이 더 강한 IC카드로 교체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ICK가 연이은 상승했는데요. 상한가 기록하면서 3,835원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종가 2016, 코스닥은 539. 다들 빠졌다고는 하는데 나흘 만에 조정이고요. 1% 안쪽으로 약보합권 정도로 마무리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중국 역시 마이너스 0.3% 크게 밀리진 않네요. 여의도로 나갑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박스권 돌파 희망을 보나 했었는데 오늘 다시 조정 들어갔네요. 예, 일단 지난주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조정 국면이 나타나는 흐름이 이번 주에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다소 모멘텀이 좀 결여된 양상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세는 펀더멘털 호전에 대한 기대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는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멘텀 둔화 양상이 표출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털 부분에서의 모멘텀이 일단 결여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었던 단기적인 가격 부담 요인이 경계 심리 요인으로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기록한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올해 들어 이어지고 있는 연초 랠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시각 변화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 변수들의 어떤 모멘텀 둔화 양상이 표출되고 있을 뿐 추세적인 흐름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기조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순매도 규모를 한 1,200억 원 정도까지 늘렸었는데 종가 수준에서 일단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순매도 규모는 한 567억 원 정도로 장중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면서 마감이 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2,500억 원 정도 나타나면서 수급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모멘텀도 없고 동시반기 앞두고 수급도 조금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조정은 단기일 것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일단 그 조정 국면은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어떤 조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초 이제 그 만기일 전으로 이제 조정이 예상됐었는데 만기일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조정 국면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만기일 이전에 미리 선제적인 조정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 과정은 상대적으로는 좀 짧고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 미국 쪽 고용지표 발표가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제 9일날 내려질 예정에 있는데 이런 어떤 불확실성 요인들이 해소되고 미국 경제지표의 개선 과정이 확인이 될 수 있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기 이전의 선조정이 오히려 낫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 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요, 스튜디오에 직접 전문가들 두 분 모시고 더 깊이 있는 선물옵션 동시만기 얘기뿐만 아니라 이번 주 여러 가지 전략들 세워봅니다.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에 계시는 배승호 대리님하고 솔로몬 투자증권 방배 YG 클래스 두 분 다 강남권에 계시네요. 양태준 대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남권에는 핑크 타이가 유행인가 봐요. 네. 예. 자, 두 분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내일장 이슈 세 가지입니다. 3월 들어서 그럽니까? 예, 산모장세라고는 하는데 그 해답은 두 번째 중국 양회가 막 열렸죠. 이제 전인대까지 오늘 시작이 되는데 중국 모멘텀이 있을까요? 오늘은 좀 뜨뜨미지근 듯한 것 같고요. 세 번째, 오늘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첫 내마녀의 날 신술은 어디까지 부릴까? 네 번째, 그리스 민간 채권단 국채 교환 협상 8일 날 잘 마무리될 수 있을지 예상 시나리오 미리 한번 세워보고요. 마지막으로 3월 증시에 주목할 만한 업종 저희가 또 종목까지 알려드릴 수 있으면 공개 최대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그렇고 일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오늘 모멘텀 부재 얘기를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셨었습니다. 또 때마침 타이밍도 안 좋아서 수급도 없고 이 산무 중에 수급 모멘텀 하나는 뭔가요? 수급 모멘텀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좋아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답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지금 상승 텀이 부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보다는 이제 기대할 만한 호재보다는 기대에 못 미치는 호재들로 인해서 시장이 실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동성 측면을 살펴보시면요. 저번 주에 2차 LTRO가 시행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에 이제 6천억 원, 각각 3천억 원 이상씩 비차익 매수를 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번 주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유동성 랠리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버냉키 의장, 미국의 양적 완화 QE3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 버냉키 의장은 QE3에 대해서 묵묵부답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실제로 살펴보면은 실제 미국의 경기가 주택과 고용을 중심으로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고유가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고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저는 버냉키가 QE3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안 한 부분과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서 앞으로 향후 시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현재 시장은 악재에 상당히 둔감해져 있고 호재에 민감해져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부분은 즉 투자자들이 시장 상승에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저번 주에 신용평가사인 S&P에서 그리스를 선택적 디폴트로 간주를 했습니다. 네. 이런 뉴스가 작년 하반기에 나왔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리스 말만 들어도 이제 예. 시장 빠지고 그랬겠죠. 예, 맞습니다. 예. 작년 하반기에만 나왔어도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즉 현재 투자자 시장 참여자들은 악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점점 강한 확신이 팽배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 지표가 잘 나온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게 된다면 시장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 실망감도 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메이저 투자자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기술적 요인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일단 다우 차트 한번 보시면은 13,000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계속 13,000 부분을 상승을 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방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하방 압력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차트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도 2053 부근에서 이렇게 매도 압력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2053 아래 위로 가면 갈수록 계속 하방 압력이 심해져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가파른 상승 탄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어적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시장을 이제 참여하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섣부른 분할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2000선 아래
더 나아가도 195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투자하실 때는 여전히 이제 미국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IT 업종과 중국 경기 회복에 맞춘 화학 업종 위주로 해서 하락하는 시기에 이렇게 투자하는 그 타이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산무장세의 해답은 그러면 뭡니까? 좀 일단은 분할 매수, 지금 매수는 아니고 조금 기다리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산무장세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현재 시장이 상당히 열광되어 있는 상태이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야지만 시장이 침체될 시장 심리가 상당히 침체될 수 있다. 그런 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메이저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를 해보자라는 게 저희 투자 의견이고요. 지금 현재는 좀 더 기다려보자. 2000 아래 1950선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2천은 살짝 깨질 수도 있다. 기다리자.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대상으로 잠깐 IT 화학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따가 전략 부분에 가서 뭐 업종 종목까지 조금 더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중국 양회 개막, 중국 모멘텀이 있을까? 예, 정협하고 뭐 전인대, 특히 전인대가 오늘 개막해서 앞으로 10일 동안 중국 전반에 대한 모든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와, 내수부양 여기에 다들 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요, 지금. 예, 아무래도 이제 금주의 시장의 관심은 이제 고유가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 이제 아마 모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중국이 한 해 동안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전인대가 이제 오늘부터 14일까지 개최가 되기 때문인데요.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인대에 대한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그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예전과는 다르게 좀 부정적인 시각도 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또한 이제 그동안에 그 중국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버블이 좀 많이 좀 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이제 버블이 좀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번 전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론 긍정적인 효과는 미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크게 좀 못 미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 중국 성장률이 목표 이제 77%대로 이제 하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기대를 좀 완화를 해줘서 주가의 이제 하방 경직성도 좀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전인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인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주요 정책을 최종 공식 이제 확정하는 중요한 이제 정치 일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1차 LTRO라든지 EU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유로존에 대한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축소가 되었고요. 또한 이 긍정적인 미국 경제 지표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은 이제 없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이런 이제 중국 전인대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이제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전인대를 상징한 한자어는 이제 온중구진, 즉 이제 안정 속에서 발전을 좀 추구한다라는 이런 이제 상징을 하면서 할 정도로 이제 안정과 성장에 좀 초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민간 소비가 아직까지는 경제 그 주동력이 되기는 아직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소비 부양책도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중국은 이제 올해 이제 GDP 성장률 7%대 낮췄으면서 이제 주택가격 상승의 억제 또는 이제 국민생활 증시 방침을 이제 좀 강조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생 안정이 주된 논의로 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뒤로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 통화 완화 이제 정책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보고 있으면 지준율 인하를 이제 가장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작년 12월 5일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지준율 인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초 중국 정부가 이제 통화 정책 목표를 안정적인 성장, 즉 또한 이제 물가 안정으로 할 것을 밝혀왔는데요. 근데 하지만은 그 추가 지준율 인하는 계속 말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미뤄지고 하다가 이번 2월 달에 이제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긴축 완화가 의지가 좀 확고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지준율 인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양해를 앞두고 또 실시된 만큼 이제 부양 정책감도 이번 전인대에서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에도 이 전인대 내수 확대 및 투자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재 및 철강 등의 이제 산업재 관련 종목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또한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친환경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가전, 조명기구, 건설 자재 등의 이제 부양책을 발표한다고 이제
발표한다는 이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긴축 완화가 된다면은 이제 그 긴축 완화 정책이 또 진행이 된다면은 중국 정부가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확충을 이제 높일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이제 경기 연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건설 기획 부품의 수요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은 건설 투자 부분에서 현재 중국이 아직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규모 건설로 인한 이제 지방 정부 부채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대규모 투자 쪽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좀 낮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이제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소위 산업재 섹터냐 중국 관련 소비 섹터냐에서는 SOC 막 다리 짚고 뭐 도로 깔고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내수 소비 이쪽에 좀 예.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겠다라는. 내수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내수 관련 업체 쪽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내수 부양 같은 경우는 예전 2009년과 같은 직접적인 이제 재정적인 부양이 아닌 이제 유통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예. 물류 비용 절감, 이제 뭐 소비 지원 등 이제 간접적인 이제 수단으로 좀 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배성호 대리님은 이제 IT 화학주 조금 더 시장에 빠지면 사자 하는 대상으로 얘기를 하셨고, 뭐 역시 약간 중국 내수하면 뭐 섬유 다 들어가기 때문에 화학도 사실 그 섹터에도 넣을 수 있는데 오늘 화학주의 낙폭이 제법 컸단 말이에요. 다들 뭐 중국 탓이다라고도 분석하고 있지만 정말 중국 탓인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오늘 매물에 그냥 대상이 화학주가 많아서 좀 약해 보였던 건지 뭐 얘기 좀 이어나가 주시죠, 양 대리님.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중국의 수혜를 받는 건 화학업종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고유가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이 아무래도 조금 그 방어가 됐던 것 같고요. 물론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고유가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시장에 대한 좀 불안정한 그런 네. 요소가 좀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그 고유가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완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좀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 수혜주로 화학이 맞긴 한데 고유가 트렌드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화학주는 글쎄라는 게 양 대리님. 근데 좋게 보시잖아요. 네,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화학주가 하락한 이유는 원자바오 총리가 경제 성장률을 7.5%라고 얘기하면서 실망감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양회할 때도 분명히 2012년부터는 8% 이하의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8% 이하의 중국이 8% 이하의 성장할 거라고 예견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예. 그에 반해서 투자자들은 상당히 기대가 높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견된 8% 이하의 성장률 발표였지만 그에 대해 실망을 했고, 그렇다면은 중국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심리가 약해진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학주가 이제 낙폭이 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펀더멘탈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냐, 이거는 아직까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양회 이후에 정책 방향에 따라서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화학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하락 기간 동안에 유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원자바오 입에서 올해 중국 이렇게 7자가 나오는 순간 화학주가 밀린 것이군요. 긴 호흡에서는 또 화학주가 약간 괜찮다 보시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업종 종목 얘기는 전략 코너에서 세워드릴게요. 자,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래, 오늘 이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올해 첫 내 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길, 쿼드러플 위칭데이 다 같은 말이죠. 심수를 어디까지? 예, 이 부분 역시 배 대리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지난해 말부터 네. 외국인들이 정말 이렇게 꾸역꾸역 해서 계속 사줬지 않습니까? 예, 1월 달에도 그 물량이 안 나오고 2월 달에도 만기됐는데 물량이 안 나오고 3월 달까지도 안 나올 것인가? 3월 달에는 나온다. 어느 쪽이세요? 일단 아직은 예상하기 쉽진 않은데요. 일단은 오늘 장중 모습을 봤을 때는 일부는 출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작년 12월에 들어왔던 배당 차익 대기 물량이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사실 외국인이 1월부터 현재까지 9조 원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국가 기관은 빚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베이시스가 축소가 되면서 그 국가 기관의 8천억 정도의 물량이 매도로 이어졌고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부
일부 매도로 이어졌고요. 그 부분이 이제 외국인 역시 오늘 프로그램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심해지게 되면은 여태까지 비차익 매수로 구조원 매수된 부분들까지 물량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아직 목요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만기날까지만 해도 만기 2시 40분까지만 해도 이게 상황이 급변하는 만기날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마음속에 넣어두되 그 성급한 투자 판단은 하지 말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부의 김영진 이사님 그리고 아까 또 처음 연결했었던 박석현 애널리스트는 선조정이라서 오히려 이후에 그냥 만기 끝나고 막 시장에 거꾸러지는 것보단 낫다라는 얘기도 했으니까 일단 뭐 거래일수로 한 2, 3일 더 남아있잖아요. 조금 더 만기까지는 지켜보자고요. 이슈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리스 이슈인데 민간 채권단 국채 교환. 아이고. 아직까지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네요. 시나리오는 오늘 8일날 뭔가 좀 결론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얘기 역시도 우리 배 대리님께 먼저 좀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간이 53.5% 헤어컷을 네. 받아들일까 말까 그 부분도 아직 합의가 안 됐나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53.3%를 손실을 입고 과연 새로운 국채로 교환을 할 것인지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민간 채권단 국채 교환이 이루어져야지만 유로존 재무장관들 회의에서 얻은 1,300억 원이 그리스의 구제금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민간 채권단 국채 교환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은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그 CDS 파생 상품을 총괄하는 ISDA 협회에서 국채 교환을 신용 이벤트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민간 채권단이 53.5%의 손실이 있고 새로운 국채를 교환하면서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리스 CDS를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국채 교환을 신용 이벤트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채 교환을 하면 디폴트이기 때문에 CDS에서 보험금을 받는 네. 전략을 세웠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진퇴양난을 겪게 된 부분이 생긴 것이죠. 또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집단 행동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채권단이 95% 이상 참여할 경우 자발적인 교환으로 간주되는데 95%가 되지 않고 66%가 넘는 상황이면은 그리스 정부가 집단 행동 조항을 적용해서 나머지 불참자들에게 강제로 국채를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이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은 ISDA의 판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단 행동 조항이 발동이 되면은 국채 CDS가 신용 이벤트로 간주돼서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예. 또한 이 집단 행동 조항이 발동되면은 그리스 정부가 지금은 민간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공적 채권단까지 포함해서 다시 협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8일쯤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질 모양인데요. 그리스가 이제 2차 금융을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공적 채권단까지 포함하여 다시 협의할지, 아니면 디폴트를 선언할지, 이 세 가지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민간 채권단 결정이 ISDA 발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채권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채권한 빌그로스가 ISDA 결정을 나쁜 선례라고 한 부분은 의미심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이런 그리스 불확실성의 확대로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는데요. 최근 유입된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과연 그리스 민간 채권단 국채 교환 이슈가 어떻게 나타날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는 은행 업종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행 업종의 경우에는 국제 단기 금융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큰 영향을 받는데요. 그리스 국채 교환 이벤트 추이에 따라서 단기 금융 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은행 업종만 유독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그리스 국채 교환에 이상 신호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수는 하락하는데 유독 은행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다 보시면은 그리스 국채 교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민간 채권단 국채 한번 잘못 샀다가 진짜 난리네요. 요만큼만 손실 본다 그랬다 이만큼 손실을 떠안게 되는데 떠안게 돼서 보험을 좀 들어놨더니 보험금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가 또 8일날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다음 진행도 좀 수월치는 않겠다. 그리스에게 조금 더
들으셔야 될 것도 같습니다. 이슈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3월 증시 이 업종에 주목하자. 양 대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2월 달에는 어떤 업종이 많이 올랐었죠? 우선은 2월 달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해서 뭐 조선, 비금속 광물, 종이목재, 전기, 전자 이렇게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번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월 달에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거는 아무래도 제조업, 즉 이제 운수 장비 쪽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2월 코스피 대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업종들이 큰 상승을 하였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업종은 당연히 조선 업종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 이제 13% 가까운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부진을 털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조선업은 이제 악재가 많았고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그동안 악재와 달리 조선소들은 잇따른 수주 소식과 업황 기대감이 이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고유가 역량으로 인해서 해양 플랜트 발주 모멘텀이 견고를 해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LTRO로 인해서 유럽 금융권 유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유럽권 내 수주 잔량들에 대한 취소에 대한 이제 위험이 좀 완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소재 및 산업재해 강세가 소재 및 산업재해 모습이 이제 강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국내 이제 시멘트 이제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이제 볼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보시면은 이제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종이 목재들이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 많이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상승을 하였지만은 아무래도 당분간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좀 전인대 추가 정책 상을 지켜보면서 조정이 있을 시 이제 추가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3월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제 집중되어 있는 제조업이 이제 3월의 지수를 이끄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2월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인데요. 유럽 경기도 더 이상 악화가 되지 않고 있고 또한 미국 경기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 등 이제 국제 유가 상승 등 이제 불리한 이제 여건 속에서도 자동차, 선박 등 이제 주요 품목들의 수출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선 조업일수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평균 수출 단가도 오르면서 흑자 전환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또한 선박은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의 원활한 수출로 인해서 이제 힘을 보태었는데요. 올라가고 있는 국제 유가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제조업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과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LNG 선박과 해양 플랜트 산업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업황 사이클로 봤을 때도 조선 같은 경우는 다른 업황보다는 좀 사이클이 좀 긴 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침체를 뒤로하고 지금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하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론이 3월에 주목할 업종이 자동차고 조선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전체적으로 조선이 지금 상승을 이끌어 온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운수장비 쪽으로 기관과 매수는 계속 매수를 맞아요. 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좀 깊이 있게 보자 양 대리님 얘기였고요. 자, 그렇다면 자동차 조선을 좋게 보시는 양 대리님 그리고 아까 IT와 화학을 또 좋다 말씀하신 배승호 대리님 전략이 얼마나 차이 날지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과 관심 종목 알아봅니다. 네, 먼저 양 대리님의 지수 전망도 궁금합니다. 출렁출렁 만기 앞두고 변동성은 이번 주에 계속 될까요? 또 빠지면 사면 좋을지. 아무래도 이제 현재 고유가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에 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좀 단기간 박스권을 좀 잃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또 고유가에 대한 그러니까 서로 물리고 맞물리는 상황이 네. 오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이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고유가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우선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가 급등이 장기적으로 좀 이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분명 고유가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또 그에 따른 수혜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건설이나라든지 조선 쪽으로 보시면 투자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현재는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조정에 따른 단기 전략도 유효하지만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자동차 또는 이제 중국 쪽 내수 관련주도 중기적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로 아까 말씀하신 조선뿐만 아니라 고유가 컨셉으로 건설 그리고 중장기로 자동차. 양태준 대리님은 제 나쁜 기억력으로 지금 3주 연속 중장기로 자동차를 보자고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자동차에 관심 있으시거나 내 종목이 자동차인데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볼 우리 양태준 대리님의 포트에도 자동차 관련 종목이 뭐 큰 종목 하나, 좀 작은 종목 하나, 두 종목 들어있거든요. 확인을 잘 했습니다. 배승호 대리님의 전략은요? 네, 일단 지난주 제시해드린 전략 두 가지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요. 네. 시장이 하락하면 추격 매수보다는 관만적 자세로 이제 방어적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전략은 이제 지수가 하락보다는 상승하여 박스권을 형성한다면은 2040포인트 이상에서 매도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방어적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시장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고요. 시장이 상당히 악재에 둔감한 열광된 시장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도 선물 옵션 만기,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기 때문에 좀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음봉이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까지는 밀릴 수 있지 않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 쌍바닥을 이루고 올라온 부분인데요. 예, 그 부분이 지수대로 지금 얼마인 거죠? 이 부분이 195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 경기 보시면은 우리가 기대감이 높아서 실망이 커서 이제 시장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실제로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경기 회복과 함께 가장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종은 IT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서도 이번 전인대 이후에 향후 나올 정책 방향, 그다음에 저저번 주에 있었던 지준율 인하 등 경기 부양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화학 업종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할 시에는 IT와 화학 업종 위주로 매매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양태준 대리님의 오늘 종목은 어떤 걸지 자동차는 이미 포트 담겨 있어서 말이죠. 오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우선 기존 기아차 S&T 대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보유로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왜냐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차와 S&T 대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보유 기간 동안 보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잠시 후에 그건 이제 누적 순위를 보면서 예. AS 조금 더 자세한 AS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 종목은 아닙니다. 자동차 종목은 아니고 이번에 말씀드린 종목 LP타 효과로 인해서 국내 IT에 긍정적인 효과를 작용한 관련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ISC라는 종목입니다. ISC는 이제 반도체 및 전자 부품 검사 장비인 소모성 부품이 이제 테스트 소켓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ISC 같은 경우는 반도체 IC 테스트 소켓 산업은 이제 반도체 핵심 부품 산업으로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점유율 증대에 따라 당사의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지금 DDR 이제 낸드 메모리 증가로 인해서 검사 소켓 역시 이제 고성장세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SC는 세계 최초 실리콘 러버를 이용한 제조를 성공을 하여서요. 이제 대량 생산, 이제 원가 절감 및 빠른 납기 대응에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재무 상태를 보더라도 5년째 영업이익률이 30%를 유지하고 있으며 30%를 이제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재무 상태도 이제 가장 좋고 또한 이제 IT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차트를 볼까요? ISC라는 IT 부품주인데요. 가격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ISC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한 1.2%대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우선은 매수가는 9,2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8,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SC 우리 양태준 대리님의 오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배 대리님의 관심 종목은 뭘까요? 지금 뭐 화학주 같은 거 하나 들고 계신 것 같은데 포트에. 네, 맞습니다. 현재는 KPX 화인 케미칼 보유가 있고요. 오늘은 IT 종목 추천 종목 가져왔습니다. 예. 오늘 그 추천드릴 종목은 잘 알고 계신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는 LED 패키징과 LED 조명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포인트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가형 LED TV 보급이 이제 가능한 저전력 직화 타입의 LED PLU를 가장 먼저 개발하여 경쟁사 대비 기술력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와 중국 TV 업체들로 공급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네. 실제로 뭐 인터파크나 뭐 다른 업체들에서 이제 만드는 저가형 LED TV가 순식간에 매진되는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동사에는 상당히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 정부의 LED 조명 추가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당사의 조명 부문 LED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하락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일단 이 부분이 지지 라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락을 많이 해서 약간 걱정스럽긴 한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24,000원, 그러니까 즉 여기 보시면 이 큰 양봉, 이 상승을 시작한 이 부분까지는 크게 이 부분까지 밀리게 된다면은 강력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5,000원 이하에서 매수 추천드렸고요. 손절가는 22,000원, 목표가는 35,000원 제시하였습니다. 예, 배송호 대리님은 아유가 딱딱 맞네요. 화학주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IT 좋게 보시는 종목 서울반도체 하나 포트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서 ISC 얘기하신 양 대리님 포트 보면서 이제 자동차주, 예,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네, 기아차와 S&T 대우였군요. 각 20%, 30% 누적 수익률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난주보단 확연히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요. 기아차 이제 수익이 5% 가까이 들어오고 S&T 대우는 마이너스 2% 정도인데 기아차는 일주일간 많이 올라왔네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제 외국인의 그 매수가 계속 이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그 판매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또 이제 해외 판매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이제 뉴스가 맞아요. 이제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K9에 대한 판매량도 이제 많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호재도 작용을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S&T 대우 같은 경우는 오늘 큰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그 수고를 보시면 기간의 차익 매물 실현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GM 성장에 이제 추가적인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S&T 대우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해서 이제 다시 기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닌 외국인의 다시 매수로 인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S&T 대우는 신규로 들어갈 수도 있나요? 지금은 신규로 충분히 들어가셔도 가능한 가격대를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기아차, S&T 대우 AS였고요. 이번에는 배대리님 기존 포트 열어봅니다. 네, KPX 화인케미칼 지난주에 10% 정도 신규 매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LG화학 지난주에 뺀 거 다행스럽네요. KPX 화인케미칼 예, 일주일 만에 수익 3%, 오늘 꽤 괜찮았더라고요. 네, 오늘 3.34% 정도 올랐는데요. 네. 이 부분이 오늘 그 전인대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PX 화인케미칼 자체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화동 TDI와 연관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약간 중국 컨셉의 종목이었죠, 이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일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조금 그 최근에 이제 조금 횡보를 길게 하다가 오늘 상승한 부분이 있고 거래량도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번 주에는 좀 기대할 만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슬슬 수익 나기 시작한 KPX 화인케미칼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분 모두 다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양태준 대리님의 완성본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IT 종목인 ISC, 예, 부품주죠. 뭐 속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15% 신규로 들어갑니다. 현금은 35%로 줄어들고요. 자, ISC 매수가는 9,200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화면에 나가듯이 8,800원인데 LP다 법정관리 반사 이익 볼 수 있는 부품주 가운데 찾아주신 것 같아요. 재무 상태도 아주 양호하다고 해주셨고 S&T 대우는 신규 매수 타이밍이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아차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배대리님의 완성본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KPX 화인케미칼의 LED 관련 대장주인 서울반도체가 무려 20%로 끼어듭니다. 자, 서울반도체 오늘 조금 하락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이다 믿고
계세요. 25,000원 될 수 있으면 밑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 주당 수익분은 3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KPX 화인케미칼도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니까 수익 중이에요. 목표가까지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전에 긴급 쪽지가 와서 제가 대신해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동소문 지점에 계시는 강보경 대리님의 포트가 이러했는데요. 지금 한 7시 정도 방향에 보시면 겨자색으로 원익 IPS 10% 보이시죠? 반도체 증착 장비 만드는 부품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좀 안 가더니 오늘 한 3%가량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손절가가 9,300원인데 오늘 종가가 이 정도 거의 4% 가까이 밀리면서 손절가 터치로 지금 수익도 조금은 부진하고 해서 전량 매도하겠다는 의견 주신 점 감안해 주십시오. 언제나 강보경 대리가 매도 사인 내면 그 다음번에 주가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른 매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승호 대리님 그리고 양태준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종목 공개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매물 부담에 동심한 게 한 3일을 앞두고 결국 나흘 만에 숨을 골랐는데요. 내일 올라올 수 있을지 또 선물과 프로그램 동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철근제 TV 홈페이지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 시청자 의견 쓰기가 가능해졌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